자,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에서 각각의 대변된 수선이 한 점에서 만났으면 증명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심 증명하라는 얘기죠. 세 꼭지점을 어떻게 주셨냐면 A는 여기요, 0,A. B는 여기요, B,0. C는 여기요, C,0 이렇게 줬어요. 좀 계산하기 편하려고 이렇게 주신 거죠. 이랬을 때 수선의 발을 다 내리겠다 이거에 마주보는 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각각 내리게 되면 걔네들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증명하래요. 수선의 발부터 한번 찾아볼게.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은 노란색 선, 정확하게 Y축이죠. B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 녹색 선은 이렇게 지나고 있을 거라고요. C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은 이렇게 가고 있을 겁니다. 걔네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증명하려 해요. 그럼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결국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녹색 선과 주황색 선의 교점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들어가면 녹색 선과 주황색 선의 교점은 Y절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녹색 선의 Y절편과 주황색 선의 Y절편이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간단할 수밖에 없는 게 녹색 선은요 직선이거든. 그렇죠? 직선이면 기울기와 기울기와 한 점을 하면 되는데 기울기 여기 수직한다는 걸 이용할 거고 한 점은 여기 B,0 지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AC의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은 C고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A니까 이게 기울기야. 내가 구하려고 하는 녹색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하니까 A분의 C 된다까지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어딜 지날 거냐면 B,0을 지날 거다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직선의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Y는 A분의 C 그 다음에 X-B 이렇게 써지게 된다까지 됐습니까? 따라서 Y절편은 얼마입니까? 라고 그러시면 Y절편은 X에 0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예요? A분의 마이너스 BC 이렇게 나오는 게 녹색 직선의 Y절편이에요. 마찬가지로 주황색 직선도 동일한 방법으로 Y절편을 구해보시게 되면 AB라고 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부터 구하시겠죠? 그럼 X 증가량은 B고요. Y 증가량은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시겠네요. 어느 점을 여기는 이 직선에 수직해야 되니까 기울기는 얼마가 됩니까? A분의 B 된다까지 하시겠어요? 얘가 기울기가 되고 어느 점을 지납니까? 그러시면 C,0을 지나시겠죠. 따라서 직사 방식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시면 Y는 A분의 B 그리고 X-C 이렇게 되시겠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직선의 Y절편 구하는 거니까 X를 역시 0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C 동일한 결과로 가게 되죠. 즉 주황색 직선과 녹색 직선의 Y절편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노란색 직선도 역시 그 점에서 만나겠다 이런 걸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세 개의 수선이 일치하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저걸 우린 수심이라 부르고요. 보통 문제 조건에서 수심을 이용하라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용할 성질이 없어요. 쟤는 뭐 몇 대 몇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기는 저 점이 어떤 점이다 이런 특징이 없기 때문에 항상 뭐 하냐면 여기에서 직교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기울기 구하시고 요 점을 지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항상 전부입니다. 그래서 차분히 그냥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요. 719번. 좌표평면 위에 세 점이 있는데 그 세 점을 꼭지점을 하고 있는 삼각형 OAB가 있대요. 그 꼭지점에서 대변되는 수선의 교점의 좌표 구해달래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질문했으니까 그럼 넘어갈게요. 720번. 그러니까 지금 719번 문제가 바로 수심 문제였었어요. 직선의 방식을 구해서 교점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720번은)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0일 때 양의 실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세 직선을 주셨습니다. 세 직선 그려봤더니요 재밌어요. x 플러스 2y 그 다음에 얘가 0이다라는 직선 하나와 두 번째는 2x 마이너스 y가 0이라는 직선 하나 그리고 마지막은 kx 마이너스
y 플러스 6k 플러스 3은 0이다라는 직선이 있는데 세 개 직선 쓰면서 이러한 특징이 좀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쓰면서 얘네들을 봤더니 직교한다는 게 보이셔요? 안 보이시면 그리실 때 찾아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우리 이거 그려봐야 하거든요. 기하학이니까 그려보면서 우리 찾아봐야죠. 여기는 요 직선은 0점 지나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고 있을 거예요. 이게 x 플러스 2y는 0이다 라고 지금 그려져 있는 거죠. 두 번째, 여기 있는 요 직선은요. 0점을 지난 건 똑같고 기울기는 2예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기울기가 2라고 라고 하면서 수직하게끔 그리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여기 있는 요 직선은요. 이제 좀 많이 겪어봐서 좀 익숙하죠. 못 그리겠는데 K 때문에 그럼 K 갖고 있는 거 안 갖고 있는 구분 하시겠죠. 그래서 구분을 살짝 그냥 해보셨더니 K 묶어내면서 X 플러스 6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다라는 식을 통해서 아 얘는 마이너스 6,3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 마이너스 6,3을 찍으려고 봤더니 마이너스 6,3이 정확하게 이 직선 위의 점이라는 거 보이세요? X제 마이너스 6 갖다 집어넣고 Y제 3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0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을 지나면서 여기 위에 어딘가에 마이너스 6,3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뭐 K 값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직선일 테니까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요. 물론 이렇게 딱 결정되진 않을 거예요. 바뀌겠죠. 근데 문제 조건이 뭘 원하냐면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1대라고 얘기했습니다. 31대. 이 삼각형의 넓이가 30이래요. 얘들아 그럼 이 생각도 한번 해보실래요? 넓이가 30이 되게끔 해주는 삼각형 이렇게 하나만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도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아시겠어요? 아 그럼 이거 아마 두 개 잡히겠는데 K 값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두 개가 잡힐 거 예상하고 있던 순간에 양수 K의 값이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여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양수예요.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K가 지금 기울기는 아닙니다. K가 기울기에 관여하고 있는 거지 K가 기울기는 아니에요. 오케이? 선생님 기울기 맞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Y 앞에 개수가 딱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런 거지 여기에 만약 어떤 숫자가 써져 있었으면 K가 기울기에 관여하고 있는 거지 기울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긴장하면서 따라가 보셔야 돼요. 그래요. 그럼 얘가 어떻게 30이 될지를 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정보부터 찾아내봤더니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6,3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구해졌죠. 36 더하기 9 루트 45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가 얼마야지? 라고 생각해 보시게 되면 얘 넓이가 30이 되게끔 해주는 길이겠죠. 근데 여기가 직각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는요. 만약 동그라미 한다면 동그라미 곱하기 루트 45 곱하기 2분의 1은 30이다 라는 것까지 이해되셨죠?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동그라미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루트 45는 3 루트 5걸랑요? 3 나눠주시고 10 남고요. 루트 5 나눠주시게 되면 얼마 남습니까? 2 루트 5 남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양변에 2 곱해주시면 얼마요? 4 루트 5 이렇게 남겠네요. 됐음동.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구나? 4 루트 5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케이?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있는 이 점은 노란색 직선 위의 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를 놓을 때 x좌 a 놓게 되면 y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2a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0,0에서부터 a, 2a까지 거리가 4 루트 5이다. 이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따라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보셨더니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걔가 얼마다? 4 루트 5예요 라고 표현이 되겠죠. 양변 제곱하셔서 5a 제곱은 16 곱하기 5니까 80인가요? 양변을 5로 나누시면 얼마입니까? 16입니까? 따라서 a가 얼마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4 나오겠네요. 우리 예상대로 정말 두 개가 나왔죠. 아 여기는 4,8일 것이고 여기 반대쪽에 2점 더 나 있을 건데 걔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 되겠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녹색 직선이
4,8을 지나는 순간의 K값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을 지날 때의 K값을 각각 구할 겁니다. 오케이? 녹색 직선은 K값에 따라서 막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원하는 순간은 여기 있는 요점을 지났을 때 넓이가 30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4,8을 갖다 대입할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KX 마이너스 Y 플러스 6K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하는 이 직선에 X자리에 4, Y자리에 8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요거 정리하시니까 10K 나오실 것이고 요거 정리하시니까 5가 되겠네요. 그래서 K가 얼마? 2분의 1이요. 운 좋아라. K가 양수인 거 찾아달라고 했는데 딱 양수 나왔죠. 이게 답이겠네요.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8도 역시 똑같이 집어넣어 보시면 안타깝지만 K값이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걔는 나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계속 그려보면서 좌표평면에서 그림의 상황에서 어떻게 풀까라는 걸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을 너희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나눠드렸던 문제가 조금 어려웠었다는 얘기는 아직 그 단계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근데 그 단계가 어떻게 좋아지냐면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면서 풀면서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어차피 우리 원방 가도 계속 좌표평면 위에서 놀 거거든. 그러니까 좌표평면한 거 자체를 이해하시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거긴 한데 이게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얼추 되셔야지. 다음 주에도 안 되면 이제 슬슬 어떤 생각이 들냐면 역시 인생은 참 비루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진쌤한테 자꾸 이상한 것만 물어보죠. 저번 시간에 누가 예진쌤한테 공부 잘했냐고 물어봤다고 그러지 않았어? 몇 시간 잤냐고 물어봤다고. 예진쌤 공부 되게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딱 얼굴에 공부 별로 안 했으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요, 예진쌤. 아니요, 다들 마음속 한 구석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우, 저 날라리 막 이러면서. 그지, 예림아? 예진쌤 공부 안 한 것처럼 했겠지? 아니야? 선생님 버리는 거야 또? 선생님 또 버리는 거야? 예진쌤을 취하고 나를 버리는 거야? 그거 사실 예진쌤 거 아니에요. 제 거예요. 자, 724번 문제 갑시다. 적당하게 음모론을 펼치고 난 다음에 전 빠져야죠. 두 실수 XY가 등식을 만족시킬 때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식이에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곱하기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 뭡니까 이거? 이거 두 직선 표현한 거예요. 왜요? 라고 물어보시면 얘가 0이던가 또는 얘가 0이어야 얘는 0이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0이기 때문에 둘 다 0이라고 놓고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식도 x, y에 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이고 두 번째 식도 x, y에 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이에요. 얘는 두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그려보시면 첫 번째 이 직선을 노란색 직선을 그려볼게요. x좌표는 2고 y좌표는 2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이게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죠. 얘들아 기하학과 대수학을 연관시켜 놔야 돼요. 잘 보세요. 이 노란색 직선은 너희들 보기엔 그냥 선처럼 보이지만 이 선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수없이 많은 점들로 만들어졌다고.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뽁 뽑아갖고 그때의 x와 y 값을 이 식에 갖다 대입하면 뭐가 된다고? 0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점을 여기다 대입한다고 0이 되진 않죠. 아시겠어요? 물론 여기 있는 점도 아무거나 이렇게 푹 뽑아갖고 갖다 대입한다고 0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거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중 하나를 취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직선 녹색 직선을 그려봅시다.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y좌표는 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 있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지나고 있는 직선. 이 직선 위에 수없이 많은 점들이 있을 건데 그 점들 중 하나를 푹 뽑아가지고 갖다 대입하면 얘는 0이 안 될 거지만 얘는 0이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한다라는 뜻은 얘를 만족하는 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직선 위에 있는 점 중 하나를 취하겠다, 하나를 갖고 얘기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문제에서 뭘 원했냐면 거기 있는 그 점들 중에 한 점을 꺼내서 어디다 갖다 집어넣을 거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갖다 집어넣겠다고요. 만약에 여기는 이 점에 잡혀 여기가 x1이었고 y1이었었으면 이 x1, y1은 이걸 만족시키는 점이잖아요. 걔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점도 갖다 집어넣어서 얼마 나오겠죠. 그런 결과들 중에서 무슨 값? 얘의 최소값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어떻게 구하지? 처음에 되게 낯설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기 시작하세요. 보통 문제 내에서 이렇게 무엇의 최소값 혹은 최대값 이렇게 묻기 시작하잖아. 너희가 자연스럽게 태클을 어떻게 타시면 좀 편하냐면 얘 자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K라고 놔버리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274번은 너희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저한테 원방을 아직 안 배웠다고 말하실 테니까. 근데 너희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학교에서 원방 나갔어요, 선생님. 예, 그러면 원방을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뭐예요? 원방이에요. 중심이 얼마고? 0,0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루트 K인 1이라고요. 그러니까 중심이 0,0이라는 건 고정이 돼 있는데 반지름 값이 고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은 요만할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아무 점이나 막 갖다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을 거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갖다 대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원은 반드시 직선과 뭐 해야 합니까? 만나야 해요. 만나게 돼버리면 이 점을 여기에 갖다 집어넣으면 0이 되고 있죠.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 중에서 여기에 갖다 집어넣었더니란 뜻이에요. 그때 K는 무슨 의미가 돼버리냐면 원점에서부터 여기는 이 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반지름의 제곱값.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만족하는 어떤 직선에 있는 점을 어디에 갖다 집어넣어라? 원에 갖다 집어넣었을 때라는 뜻은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 직선과 원이 어떻다? 만난다 이거예요. 일단 만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최소의 반지름을 가지면서 만나는 게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어디겠어? 제일 처음으로 탁 만나는 순간이 접하는 순간일 텐데 너네가 보기에 어느 직선에 먼저 접할 것 같아요? 녹색 직선에. 그래서 녹색 직선에 제일 먼저 접하는 이 순간의 반지름의 값을 구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건 그려봐야 보여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겠어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녹색 직선은 얘였잖아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과 원의 중심은 0,0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시게 되면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과 5분의 x하고 y자리 00 갖다 집어넣으셨더니 3만 남겠네요. 이제 마지막 착각. 얘는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근데 k는 아시죠? k는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r 제곱값의 의미니까 이거 뭐 해달라? 제곱해달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 5분의 9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근데 나영이가 왜 쓰러졌지? 아, 아파서 몸이 안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픈 것 같은데. 나영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설마 뺑기 부르진 않을 거고 아팠을 거건 분명한데 이 병의 흐름을 보면 일단은 내가 3주 전에 아팠잖아. 그리고 그걸 받은 게 예진쌤이잖아. 그리고 예진쌤이 여기 와서 저 뒤에서 콜록콜록 대면서 너희들한테 병을 한 명 한 명 전파했던 거 아니야. 그게 첫 번째가 예림이가 먼저 받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서유는 근데 아픈 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어. 얘는 안 아팠던 적을 따지는 게 더 언제 아팠어? 그럼 너 거의 예진쌤하고 비슷할 때 아팠다는 얘긴데? 아, 그럼 넌 여기서 또 이렇게 온 거야? 척추가 전염병이야? 나 오늘 처음 알았네.
척추가 전염병이야? 그거랑 척추랑 뭔가 있어.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그러면 야 내일 물어봐라 나영이한테 너 척추가 아픈 거야 아니면 열이 나는 거야 물어봐 알았지? 정리는 언제 아팠어? 어. 어디 척추야 아니면 감기야? 감기? 아 그럼 너도 이쪽 라인이구나. 나는 요즘 괜찮은데 안 아픈데. 아니요. 저 안 옮길 거예요. 저 비타민 먹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비타민 먹으면 너 뭐 먹어? 비타민? 저 비타민 중에 저 이 회사 별로 관계 없는데 임팩타민. 네. 네. 아 진짜? 임팩타민이 안 맞아? 바나나 좀 괜찮아? 아 근데 임팩타민 먹으면 되게 좋은 것 중 하나 뭐냐면 오줌 색깔이 변해요. 다른 비타민 그렇게 판크라면 오줌 색깔이 센 노래져요. 그래갖고 예. 다른 것도 오줌 색깔 변해? 난 어차피 오줌 색깔 변하는 그러니까 비타민 먹었을 때 몸이 좋아졌다는 느낌 사실 잘 못 받잖아. 약 먹고 와 힘난다 이런 느낌 잘 안 받잖아 사실. 근데 임팩타민은 어떤 기분이 좀 드냐면 오줌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아 이 약이 내 몸에 들어와서 뭔가 하긴 했다. 저 두 알씩 먹어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저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제 위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약에 대한 거부 반응은 저 타이레놀밖에 없어요. 저 타이레놀 먹으면 두드러기 나서 타이레놀 못 먹는데 그 타이레놀 외적으로 뭐든지 다 씹어 먹어요. 꼭 드세요.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그게 중요해요 실제로. 왜냐면 네, 많이 드세요. 비타민을 많이 드셔도 상관없어요. 유산균 요즘 먹으라고 하더라고. 비싼 거 저 주세요.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지금 네가.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예림이 먹고 있어요 비타민? 어, 우리 예림이 약 먹여야겠는데. 서유는? 그 그딴 약은 드시지 마시고요. 네. 아니 그 집중력 높여주는 약이라든가 뭐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내가 비타민 왜 챙겨 먹으러 가냐면 어차피 사람은 그냥 비타민을 먹긴 먹어야 돼요. 그게 음식으로 섭취하든 약으로 섭취하든 아무튼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 왜 웰빙하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섭취가 되죠. 그렇지 않겠어? 아침, 점심, 저녁을 되게 정해진 식사 시간 충분히 가지면서 우아하게 칼질 썰어가며 먹으면 비타민 섭취가 되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애들이 밥 먹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안타까운 게 우리 일요일 날도 그렇잖아. 아침 오전에 와서 밥 못 먹고 거르고 막 그나마 저희 뭐야 유진이 어머니가 그 가끔 김밥이나 이런 거 싸주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먹는 거 사실 굶잖아요, 그냥. 근데 이게 너희들의 필수 선택이 될 때 되게 많아. 그냥 굶어요, 그냥.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내가 이것도 못했는데 밥 먹으라는 게 무슨 사치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밥 먹으면 또 졸리잖아. 졸리면 안 되니까 또 애들이 굶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막 뭐 그 이렇게 뭔가 자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면 굶어요. 그냥 굶는 게 제일 편하거든 마음이. 근데 굶으면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는데 몸에서 에너지 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몸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 에너지가 충분할 때와 상관이 없는데 힘이 없는 상태에서 스트레스까지 받으면 픽 쓰러져 버려 그냥. 사람의 뇌가 되게 신기한 게 일정량 이상의 스트레스나 이상의 공포나 충격이 오면요 지 스스로 그냥 꺼버려요 뇌가. 그게 기절하는 거야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좋댔다 싶으면 내가 그냥 꺼요. 그냥 턱 끄자 푹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웃긴 게 큰 사고나 이런 거 당하기 전에 이렇게 보통 보면은 그걸 견딜 수 없을 만한 상황이 됐을 때 그냥 내가 꺼져 기억을 지워버려 이렇게.
그래갖고 애들 공부하다 픽픽 쓰러질 때가 은근히 있다니까 갑자기. 거기다 이제 쓸데없이 다이어트 하는 애들은 더 많이 쓰러지죠. 막 영양분까지 안 들어오는데 더더욱 더 저가니까. 그러니까 그 밥을 많이 드시면 좋은데 밥을 잘 안 먹고 솔직히. 그리고 가끔 먹는 배 채우려 먹는 것도 대부분 보면 이제 막 약간 좀 뭐랄까 이걸 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이 많잖아. 난 그게 제일 이해 안 돼. 버블티는 밥 먹고 난 다음에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버블티에 뭐가 있냐고요. 예, 버블티에 들어있는 게 당밖에 더 있어요. 버블티는 당이 있기 때문에 뭐 당이 있으니까 일단 힘이 날 수 있긴 한데 버블티 자체가 거기에 너희들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주진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웃기지만 에진쌤도 옛날에 한번 저한테 그것 때문에 혼난 적이 있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계절 떨어갖고 뭐 자기가 돼지 같다느니 막 이러면서 뭐 허벌라이프? 이거 막 먹어요 막. 네, 그 맛도 없는 게 막 먹어요.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다이어트 식품 만들면 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 먹으면서 안 좋은 게 뭐냐면 성격이 그지 같아져요. 막 선생님한테 자꾸 짜증내고 막 수업 들어와가지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러지 마시고 비타민 꼭 챙겨 드세요. 아시겠죠? 밥 제대로 먹는 게 제일 좋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밥 식사 제때 하시고 버블티는 밥 먹고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치킨 이런 것도 밥 먹고 먹는 거예요. 치킨은 밥 대신 먹는 거 아니에요. 치킨은 밥 먹고 먹는 거예요. 라면도 밥 먹고 먹는 거예요. 다 간식이에요. 그런 거. 밥을 먹고 드시던가 아니면 비타민 꼬박 챙겨 드시던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식사 대체품으로 그것만 드시지 마세요. 자, 723번도 가봅시다. 아우, 문제 진짜 더럽게 많아서. 아니, 5번이요. 제 뇌가 지금 이상하다니까요. 현실 부조화. 자, 원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라고 했어요. 직선을 줬는데 직선 K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익숙하다. X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정리돼 줬네 기분 좋게. 그 다음에 플러스 3Y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대요. 이거와 원점 사이 거리는 K가 A일 때 최대값 B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응? 아, 와, 나 진짜 큰일 났다. 나 이러다가 뇌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나 옛날에 이렇게 실수 많이 했냐, 예전아? 옛날에 이렇게 실수 많이 했어? 안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더 이상해 보이잖아. 갑자기 나 내일 오더니 막 안녕하세요, 저는 박예진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이름도 있고 막. 아,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집에서 엄마가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전화 오셔. 아들 요즘에 뭐가 잘 안 보인다며? 막 이러면서 아니 엄마 멀쩡해. 엄마 나 멀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이 직선과 원점 사이 거리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다시 재정리를 했을 거냐면 전개해서 x와 y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좌절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리를 해보긴 합시다. 정리를 x에 관해서 묻고 y에 관해서 묶어 정리해 보시면 k-1x고요. y는 k 플러스 3y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이다라고 재정리하신 다음에 원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라고 했으니까 루트 x 앞에 개수의 제곱이니까 k-1의 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k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x자리 0집어넣고 y자리 0집어넣으니까 4 이렇게 나와요. 이 식은 이렇게도 풀리겠네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 주목하는 문자가 분모에만 위치하고 있다던가 혹은 분자에만 위치하고 있으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값의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얘가 최대가 되려면 분모는 뭐가 돼야 돼? 최소가 되면 돼요. 결국에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게 돼요. k-1의 완전제곱 더하기 k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의 무슨 값?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이거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얘의 최소값이 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풀이가 가능한데 사실 이 풀이는 반쪽짜리 풀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문제 출제자가 의도를 조금만 잡으면 0,0과 얘의 거리가 아니라 임의의 다른 점을 줄 때가 있어요. 뭐 1,2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버리면 분자에도 k가 남아버려요. 근데 분모에만 k가 있는 게 아니라 분모 분자에 k가 동시에 있게 돼버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풀이도 되긴 하지만 얘는 이렇게 풀어주세요. 제가 수백 번도 더 했던 얘기인데 기하 문제는 그림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면 쟤를 그려봅시다.
쟤를 그려봤더니 위에 있는 식으로 다시 와야죠.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에요? 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y가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y 플러스 4가 0인 직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k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k 값에 관계없이 쟤네들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연립하게 되면 뭐 x 자리에 마이너스 x는 얼마입니까? y니까 4y 플러스 4는 0이다. y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일 것이고 x 얼마가 됩니까? 1 이렇게 되겠죠. 즉 저 직선은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요점 1, 마이너스 요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k 값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요. k 값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지날 수도 있어요. 수없이 막 바뀌고 있는 점인데 그 직선들과 그런 직선들과 원점 사이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지난 직선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선을 발라내는 이 녹색 선의 길이가 거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녹색 점에서 만약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수선의 발이 거리가 돼요. 이런 거리들 중에서 최대가 언제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딱 한순간이에요. 언제냐면 이 원점에서부터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까지 선을 이렇게 긋고 이 노란색 선에 수직하는 직선으로 가게끔 했을 때 최대가 됩니다. 나머지 직선들은 다 그거보다 짧아질 수밖에 없죠. 이 말 아시겠어요? 따라서 최대값이 언제입니까? 라고 그러시게 되면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가 됩니다. 그게 최대예요. 근데 그리고 나니까 얻어지는 장점 중 하나 더 뭐가 있냐면 0,0과 1, 마이너스 1 사이 거리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도 아마 인지하셨지 않겠어? 이게 x가 1이고 y가 1인 특수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거리 얼마 돼요? 루트 2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죠. 딱 최대가 얼마? 루트 2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이런 상황에서 분자의 k가 남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아이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 문제는 항상 그려보시면서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3팍 됐어요? 됩니까? 726번 갑시다. 자, 두 점과 직선이 위에 점피에 대해서 삼각형 ABP의 넓이 구해달라고 했어. A점은요 마이너스 1,1이고요 B점은요 5, 마이너스 1이래요. 그리고 직선은 x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이랍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먹으려면 그려야 돼요. 그립시다. 진짜 많이 그리네. 그래도 그려야 돼요. 너희도 반드시 그리세요. 마이너스 1,1이라고 했으니까 a는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1,1이에요. b라고 한 점은 5,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5, 마이너스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 위에 AB 위에 여기는 이 직선과 직선 위에 점피라고 했는데 저 직선은요. 여기 있는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이에요. 그래서 y절편이 2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 정도, x절편 6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 정도 지나겠네. 그래서 이렇게 선을 대충 일단 그어봤는데 그으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흰색하고 주황색 왠지 평행비례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평행하는지 따져봅시다. x의 증가량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왔으니까 6만큼 증가했다고요. y의 증가량 얼마예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2만큼 떨어졌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근데 여기는 이 직선도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아 진짜 실제 평행하네요. 생각해보니까 평행하니까 지금 넓이 구해달라고 무책임하게 얘기한 거지 평행하지도 않았으면 넓이 못 구해요. 저 위에 있는 주황색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 이건 분명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항상 일정하니까 그 점이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어디에 있던 넓이는 항상 뭐 할 것이다? 똑같을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그럼 저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생각이냐면 밑변을 A와 B의 길이를 밑변으로 잡고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높이를 구할 겁니다. 밑변의 길이 그래서 얼마 나오니? 라고 물어보시면 밑변의 길이는요. 두 점 사이 거리니까 x의 증가량 6이고요. 제곱하시니까 y의 증가량 2고요. 제곱하시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게 밑변.
높이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일 텐데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저번에 알려드렸었죠. 얼마였었습니까? 루트 기울기의 제곱 플러스 1이었었어요. 기울기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9분의 1 더하기 1분의. 분자는 뭐가 됐었냐면 y절편의 차였었습니다. 오케이? y절편은 얘는 얼마예요? y절편이? 2죠. 얘는 구하셔야 되죠, 직선. 그러면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요정 갖다 직선 만들어 놓고 y 절편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x 값만 지울게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과 플러스 3분의 1 얼마예요? 3분의 2가 y 절편이네요. 따라서 저 직선의 y 절편은 2고요. 이 절편의 y 절편에서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이렇게 갖다 쓰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분모는 9분의 10이에요. 9분의 10을 분모 분자 따로따로 씌우면 3분의 루트 10이겠죠. 분자는 2가 3분의 6이니까 3분의 4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따라서 약분하시고 나면 루트 10분의 4가 바로 높이가 되는 겁니다. 36 더하기 4, 루트 40이죠. 그래서 얘는 2루트 10이 돼요. 따라서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10 곱하기 루트 10분의 4를 곱하시면 4분이 지려밟고 4가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됐습니다. (727번) 갑시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원점, 그리고 A, B가 있는데 얘네들 꼭지점랑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절대값 x1, x2, 마이너스 x2, x1이면 보이고 다음에 순서에 따라 증명하시오라고 했어요. 하죠 뭐. 조건이 어떠냐면 원점하고 A하고 B인데 원점의 좌표는 0,0이고요. A점의 좌표는 x1, y1이고 B점의 좌표는 x2, y2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부터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구할게요. 요거부터. 기울기부터 찾으시면 되겠죠. Y는 기울기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은 x2-x1분의 y2-y1이 될 거고요. 한 점은 얘를 쓰나 상관없으니까 저는 그냥 얘 갖다 쓸게요. x-x1 더하기 y1 이렇게 갖다 썼어요. 1번 답은 됐죠. 오케이. 2번은 원점에서부터 A, B 사이 거리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하기 위해서 얘를 우리가 거리 구하는 공식의 꼴로 바꾸기 위해서 x하고 y를 한쪽 편을 다 모을 겁니다. 그걸 모으기 위해서 양변을 얼마 곱할 거냐면 얘를 곱할 거예요. 봐보세요. 양변에 x2-x1을 곱했더니 여기 앞에 개수가 x2-x1일 거고 넘길 겁니다. 이쪽으로. 오케이. 그러면 x 앞에 있는 개수는 y2-y1x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얘는 곱해져서 넘어왔을 거니까 마이너스 x2-x1 y가 나올 것이고 상수항은 얘하고 얘 곱해진 값 그리고 얘하고 얘 곱해진 값이 있겠죠. 이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아까도 생각해 보세요. 얘하고 얘 곱해진 값은 마이너스 x1 y2 하나랑 그다음 플러스 x1 y1이 나오시고요. 얘하고 얘가 곱해진 값은 플러스 y1 x2 하나랑 마이너스 x1 y1이 나오시게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지워집니다. 여기는 이 직선과 0,0 사이 거리 구할 거예요. 그러면 D는 루트 x 앞에 개수의 제곱분의 라고 했으니까 y2-y1의 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의 제곱이니까 x2-x1의 제곱분의 이렇게 써지겠죠. 분자는 x 자리에 0 집어스가 날아갈 거고 y 자리에 0 집어스가 날아갈 거여서 요것만 나오게 돼요. 얘하고 얘. 그래서 절대값 x2 y1 마이너스 x1 y2가 절대값으로 갖다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직선과 원점 사이 거리가 되죠.
세 번째, 넓이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할 건데 일단 2분의 1 갖다 쓰시고 밑변의 길이는 A와 B 사이 거리가 될 테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쓸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는 게 뭡니까? 라고 하시면은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밑변. 높이는 방금 전에 구해냈던 것처럼 루트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더하기 x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분자에 남는 거는 x2 y1 마이너스 x1 y2 이렇게 써지게 되겠네요. 보시면 얘하고 얘가 날아가 버려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남는 게 뭡니까? 라고 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x2 y1 마이너스 x1 y2 라고 남게 되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걸 너희한테 뭐라고 전달해 드렸었냐면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면서 전달해 드렸었죠. 그래서 점 3개 쓰고 처음 썼던 점 다시 한번 쓰는데 보통 가장 앞에 쓰는 점이 뒤에 다시 한번 써지게 되니까 원점 0을 포함하고 있는 점 보통 많이 갖다 쓴다. 그리고 세로로 곱한 것들 왼쪽에서 아래쪽 오른쪽 내려오는 것들을 더하고 반대쪽 곱한 걸 빼라. 그럼 된다. 됐습니까? 우리 예림이 뒷골 땡겨. 아, 저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뒷골이 땡긴다면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야 이거. 거북목 됐다고요? 제가 간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도수 치료? 이거 받으러 가시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뼈를 뽑아드린대. 도수 치료 받으면 뭐 이렇게 뭐 추나요법 이런 거 하면서 막 뼈 이렇게 뽑아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어깨가 하도 많이 써가지고 안쪽으로 붙어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어깨 뼈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 어깨 팔뼈가 이렇게 붙어갖고 여기가 이게 관절 사이 거리가 좀 적당히 유지가 되는데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상처가 난 상태여서 이게 붙어 있대요 지금. 그래갖고 아프대요 계속. 그래갖고 이거를 적당한 간격을 넓히려면 등 근육을 풀어주면서 잡아줘야 한다고. 그러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래갖고 저보고 도수 치료 받았는데 가격이 한 번 받을 때마다 10만 원이에요. 6개월 동안 받으래요.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20만 원씩 최소 한 달에 4번 가니까 80만 원 곱하기 6개월이니까 480만 원 동안 써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느꼈어요. 역시 의사가 짱이구나. 돈 버는데 의사만한 직업이 없구나. 나 어저께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니까 보험금 산정액을 이렇게 봤다? 그랬더니 어떤 주사액 하나가 1240만 원짜리 주사액이 있더라고. 주사액이 주사 청구서에 보면 가격이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 뭐 의사 진료비 뭐 12만 얼마 뭐 무슨 약 투여하면서 뭐 얼마 초음파 얼마 이렇게 딱 나오거든. 근데 그 중에 어떤 주사액이 1240만 원짜리 약이 있는 거야. 예, 제가 맞은 것 중에 의료보험 안 됐으면 좆됐을 뻔했어요. 예.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알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 그거 그냥 환자에 청구해 버리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내가 평상시에 냈던 건강보험 공단에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무슨 상황이 이해되시죠? 네, 그래갖고 와 의료보험 되게 처음으로 잘했다라는 느낌을 어제 처음 받았어요. 저 1200만짜리 약 맞은 사람입니다. 갑시다. 돼요. 돼서 하려고요. 안 됐으면 안 했을 건데 돼서 하려고요 저도. 그래갖고 다음 주부터는 도수치료 받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네? 아니 그렇게 하고 생업을 잃게 할 정도면 도수치료를 안 받고 말죠 그냥. 근데 여러분들 이 필기 알아볼 수 있겠어요? 애들아 729번 봐봐. 자 x1 마이너스 이거 읽어낼 수 있겠어요? 이거 참을 수 있으면 왼손 필기하고요. 예. 자 729번 문제도 가봅시다. 이 문제도 되게 좋은 문제인 게 문제 내에서 정삼각형이란 조건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제가 정석 설명하다가 말씀드렸었는데 정삼각형은 변의 길이 중 혹은 어떤 그 일부의 한 길이라도 말해주게 되면 나머지 모든 변의 길이를 다 말해준 거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 생각 떠올리면서 A라고 하는 점과 라고 시작했어요. A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 직선이 있는데
2x-3y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직선 위에 두 점 B하고 C에 대하여 라고 시작한 겁니다. 이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일 때 넓이 물어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 직선을 그려보시면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y좌표는 3분의 2일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대충 뭐 이렇게 지나고 있는 직선일 거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A라는 점이 뭐 여기다 칩시다. 왜 좌표 평면 위에 안 그리세요? 그럼 넌 그냥 그리세요. 저는 안 그리려고 싶어서 그냥 안 그린 거니까. 그럼 아까도 생각해보세요. 정삼각형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요? 됐습니까? 얘가 정삼각형은 사실 너한테 이런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변 중 일부 어디라도 알면 나머지 모든 변 다 안다. 근데 내가 보자마자 바로 딱 느낌이 오는 곳이 어디냐면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빠르게 알 수 있잖아요. 난 주황색 선분의 길이를 알아요. 봐봐.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는 1대1의 루트 3의 비를 갖고 있으니까 이 길이의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요 길이가 돼요. 오케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보편적으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그 과정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곱해버리면 넓이 돼버립니다. 왜냐면 2분의 1이랑 한 변의 길이 곱한 게 요 절반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만 살포시 구한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요, 루트 2의 제곱 4 마이너스 3의 제곱 9고요. x 자리에 1, 그 다음에 y 자리에 3 갖다 집어넣으시니까 얘가 점과 직선사의 거리가 되겠죠. 얼마예요? 라고 하시면 루트 13분의 절대값 13 얼마야? 루트 13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얘가 루트 13이면 자연스럽게 얘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루트 3으로 나누시면 돼요. 저 길이를. 그리고 넓이는 얼마예요? 그럼 얘네들 곱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3분의 13, 루트 3분의 13 이렇게 나올 거고요. 유리화 마저 해주시면 3분의 13 루트 3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는 A점의 좌표를 주지 않고 이런 점을 줄 수도 있어요. 무게중심의 좌표가 얼마다 이런 거 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똑같죠. 무게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하고 거기 있는 그 길이의 2배가 여기가 될 것이고 그걸 합친 길이의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이 길이가 된다. 예, 과정 하나만 더 거치게 되는 거니까 무게중심 좌표를 준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30번 풀고 우리 또 잠깐 쉽시다. 네. 네네. 네. 네, 그쵸. 저도 그게 아마 저거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서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0이에요. 근데 정유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은 되게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고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겠다, 내가 뭘 구해야겠다 생각하는 건데 다른 친구들도 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뭐냐면 그냥 무작정 제가 말해주고 있는 걸 그냥 무작정 따라오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거고 왜 이 조건들을 찾아야지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이 조건들을 찾아야지? 봐보세요. 여기는 이 점 위에 평면 이 점과 원점에서 직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내린 수선해발 각각 b하고 c라고 할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5,0은 여기 있을 거고 이 직선의 x좌표는 5고 y좌표는 5니까 x좌표는 2분의 5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고 있겠죠. 직선이.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때 내가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 직선에다가 수선해발을 하나 이렇게 내렸대요. 그리고 원점에서 역시 똑같이 수선해발을 하나 내렸대요. 여기까지 하셨죠? 오케이? 봐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얘는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길이 구하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두 번째, 이 길이 구하는 것도 별로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0이라고 그랬으니까 점과 직선사의 거리 구하면 되거든요. 윗변 곱하기 아랫변은 구했어요. 뭐만 못 구한 거냐면 요 길이만 못 구한 거예요. 요 길이. 그죠? 그 길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시면 귀찮게 구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귀찮게 구하는 방법은 이래요. 내가 여기 있는 녹색 직선 구할 수 있죠. 어떻게요? 여기가 수직한다고 그랬고 이 점을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이 직선만씩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은 뭐가 됩니까? 교점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 직선도 구할 수 있죠.
기울기는 얘랑 같을 것이고 마이너스 5,0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교점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거리가 나오게 돼요. 귀찮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좀 더 스마트하게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점에서부터 이 녹색 직선까지의 거리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죠? 따라서 이 직선의 반드시 하나 구한 다음에 0,04의 거리 구해오시면 돼요. 근데 이 직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시면 요거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거든?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어딜 지납니까? 지금 마이너스 5,0을 지나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y는 2분의 1 x 플러스 5라고 만들어질 거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2 곱하시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0,04의 거리가 높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스마트하게 구하는 방법.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걸 알면 내가 이걸 구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는가를 계속 고민하는 작업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더 만져가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